레이 달리오가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8월 2일이네요. 시점이 좋습니다. 의도하고 이때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피치의 신용등급 인하 소식 직후입니다. 제목은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거대한 부의 이전이라고 적었는데요.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소개는 생략하고요. 제목이 부의 이전이죠. 이전이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크게 봐서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입니다. 공공부문, 즉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채권 보유자로부터 민간 부분, 그러니까 기업과 가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레이 달리오의 문제의식을 알아보자면 근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의 이전이 있었기에 그래서 부를 이전받은 민간 경제가 활발해 보이기에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하다. 왜? 부를 이전해준 공공 부분이 멍들어 있으니까. 이게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계속 가봅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돈이 이전을 했다. 그런데 왜 이전을 했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요. 민간의 소비는 급격하게 꺾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발하고 가파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고용에서 오는 수입은 감소했지만 정부가 보존해주는 지원금이 매우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트럼프 정부가 2.2조 달러를 쏟아부었고 바이든 정부 때는 또 인프라 지원, 재정 확대를 위해서 1조 9천억 달러를 넣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돈과 신용을 제공하고 지출할 동기를 찾으면 사람들은 지출할 방법을 찾는다고요. 지갑에 돈이 꽂히면 무조건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꽁돈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저축을 늘리다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보다 저축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거 보고 가게가 무너지기엔 이르다고 달리오는 말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가계 순자산은 최근 좀 줄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고 가계 부분의 차입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계는 아직 튼튼하고 소비 여력이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특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이렇게 낮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누군가는 값을 치렀습니다. 공공 부분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이렇게 늘고 있고 얼마 전 피치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 부채의 절대값은 이렇게나 늘었고 이 시기열을 이렇게 확장해 보면 최근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달리오가 강조하는 것이 부가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민간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공은 가난해지고 민간은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상업은행과 연준이 국채를 보유하다가 연준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 상업은행은 이자율이 저렴할 때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국채를 사놨다가 좀 줄였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평가 손실로 이미 많은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국채를 줄였지만 여전히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짧은 시간 채권 손익이 거대했고 그리고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렇게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그래프고요. 그래서 인플레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 인플레는 우리가 잡히고 있지만 코어가 아직 탄탄하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달리오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을 믿지 않는다고 써놨습니다만 써놓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금리가 높아지면 향후 인플레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시장 참가자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달리오가 올린 차트를 보시면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인플레의 끝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 달리오가 굉장히 많은 차트를 현란하게 펼쳐 놓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로 인해 달리오가 앞에서 보여준 차트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리오는 몇 가지 흥미로운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동안 달리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미국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국내 갈등의 그런 힘, 그리고
향후 25년간 펼쳐지는 국제 갈등의 힘. 단료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진 않았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주된 것이겠죠. 그리고 탈세계화겠죠. 화석 에너지를 덜 쓰고 녹색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기술의 힘입니다. 이 은유적인 단어를 하나로 치환하자면 결국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탈세계화에 따르는 막대한 거래 비용, 새로운 녹색 인프라를 까는 데 드는 엄청난 재정 지출, 또 미국 간 대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오는 갈등 비용, 또 기술의 힘. 이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역시 어떤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후퇴, 그리고 기본 소득으로 이어지는 복지 시스템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인간 먹여 살리느라 쇠가 빠졌지만 앞으로 더 빠진다. 앞으로 더 빚져야 된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달리오는 부채 부담의 끝판왕이 아직 오지 않았다. 돈은 없는데 돈은 써야 하니 결국 돈을 더 찍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인플레를 자극하니까 인플레는 쉽게 잡히기 어렵고, 늘어나는 부채를 돈 찍어서 막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는 분기점이 곧 올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정부 돈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탱자탱자 상황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정부 부문, 공공 부문이 지금 너무 골마 있고 더 골마야 하는 이런 상황.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중앙정부의 적자는 이자까지 더해져서 복리로 누적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채무가 누적되어 이걸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국채를 더 찍으면 국채 수급이 꼬이면서 결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는 인플레가 오르면서 경기는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종국에는 중앙은행 손실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협하면서 정치적인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달리오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꼭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좀 발을 빼죠. 나중에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But I don't for now.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달리오의 얘기를 결론만 좀 축약을 해서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국채는 아니다. 이건 지금 좀 안 좋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쉽게 못 내리고, 또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찍어서 막아야 되니 국채를 더 찍고, 이 경제 상황을 보고 수급을 봐도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의 가치는 좀 별로다. 국채를 사는 건 별로다. 이렇게 힌트를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호황이 지속될 수가 없다. 불황에 대비하자. 달리오가 지금 민간의 소비 활성화는 정부의 돈이 이전되었기 때문이지 민간이 튼튼해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죠.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이 사이클은 지속될 수 없다. 힌트 2번입니다. 3번, 결국 메가 트렌드는 그린 에너지 인프라다. 그리고 탈세계화다. 여기서 수혜받는 기업을 찾아랍니다.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더라도 그린 에너지 투자는 멈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브랜베어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